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룸에 전세건을 꼭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그리고 임차권 전입 점유 확정 일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인으로서 대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왜 모르면 결국 재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축구 명언 중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방어를 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공격을 하라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이 투자를 해야 되지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모르고 투자했다 보면 나중에 손해가 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효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3월, 6월, 9월, 12월 달에 개강하는데요.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해서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수성대학교에서 하고요. 수요일날은 영남이공대 그리고 목요일날은 경매학원에서 실전투자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단기 속성반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 잡는 실전 경매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세건과 임차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차건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하고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 이것이 이 채권, 임차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건은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주고받는 것이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계약서가 뭐다? 임차건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차건을 가지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결국 어디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고 확정일자까지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보호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 물권화된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자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동의해서 등기소에 갑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뭐다? 전세권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구에 전세권 설정해서 접수 날짜와 그리고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다?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났다 하는 것은 전세권이 아니고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뭐 설정 등기를 한 것이 뭐다? 전세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전할 때 이 전세권 계약자하고 둘이 같이 가서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이 됩니다.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물건과 채권 개념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 강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원룸에 그러니까 201호에 보전금 1억으로 해서 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해서 전입신고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했다는 거예요. 6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록세가 0.2% 2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법무사비가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6, 70만 원 이상 이렇게 최소 50만 원 이상은 전세권 설정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원룸에 이것이 경매가 되었을 때 임대차가 배당을 많이 받을 것이냐 전세권이 많이 받을 것이냐 순위는 똑같다 보시게 되면요. 소액임차인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임차권이 결국 600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것이 더 배당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세권은 통상 건물에만 설정하지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토지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건물 가격은 시간이 가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오르는 것은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가 오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 전세권은
어디에만? 건물에만 설정한다는 거죠. 우리 법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만 인정해주지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절대로 찾아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했으니까 이 건물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밖에 배당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토지는 2억이고 건물은 4억이었어요. 근데 10년 지나게 되면 건물은 반값,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죠. 2억이 됩니다. 토지는 8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돼 가지고 8억에 낙찰되었다 그러면 2대 8로 안분하게 됩니다. 안분 공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건물 부분은 이렇게 1억 6천이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6억 4천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디에 건물만 했으니까 1억 6천에서밖에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건조장 통상가 받아가고 하면 이 건물 부분의 전세권은 거의 배당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이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이 전입점유 확정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주택임대보호법에 전입점유 확정일자를 해놨을 때 임차주택의 대지에 포함해서 결국 우선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택임대보호법 제13조의 2의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전체 매매 가액에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에 대해서는 절대 전세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직 법무사님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스스로 취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결국 이렇게 해서 1억을 날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결국 교회 건물 들어갔었는데 이 전세권을 토지는 하지 않고 건물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서밖에 배당 못 받아가지고 결국 1억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대처해야 되지 모르면 누구도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떤 분은 전세 들어가는데요.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왜 토지 하냐? 건물만 하면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인중개사한테 가가지고 각서받으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토지 부분에서 배당을 못 받아가지고 배당금을 적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꼭 받아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시험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알고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룸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는 틀립니다. 아파트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반드시 꼭 배워야 돼요. 아파트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원룸 주택은 구분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피치 못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원룸에 이 전세권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시골 부모님이 살아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룸에 가까운 3룸에 이렇게 전세금 1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전세금 1억은 아들 A, B, C가 있는데 A가 돈이 있어가지고 1억을 다 냈어요. B, C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내고 A가 전세금 1억으로 해서 결국 A는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입신고 점유를 못하니까 아버님 이름으로 전입점유 확정일자를 해놓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 이렇게 동거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결국 이제 상속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뭐 5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편분이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어. 이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가 5년이 지나야지만 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5년이지 이거는 5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전금 1억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혼을 A, B, C 자제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을 A, B, C가 이 상속권이 동등하게 있다는 겁니다. 4분의 1씩 이 상속권이 있다 해가지고 사이 2,500만 원씩 배당이 된 이런 실전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A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을 다 냈는데 나중에 상속을 못 받는, 1억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500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 입장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될 것이냐, A가 보장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와 건물에 반드시 전세권 설정해야 되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배당을 다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A가 와가지고, 자, 사장님, 내가 돈 넣는 거 봤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받으니까 나한테 빨리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이분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병이 보증금 1억을 A한테 주게 되면 이 집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A, B, C가 이 집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한번 나가면 절대 원룸하지 마라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A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상속인 B, C에게 포기각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돈 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결국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공탁해놓고 너희끼리 싸워서 결국 돈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 내줬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주인도 이것을 알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언제 내가 여기에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가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했을 경우는 절대로 여기에 전세권 설정할 필요 없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권 설정하려면 그 전세권 설정 비용 한 50만 원, 60만 원 더 가니까 그거 달라. 내가 이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하고 60만 원 그 설정 비용에 대해서 내가 직업 각서를 쓰겠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룸에는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의 전세권을 반드시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전세권 했는데 토지는 전세권 전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해주려고 이렇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잘 설득만 시키면 주인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결국 15,000원만 더 들어가면 되고 더 이상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의 전세권 설정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